자, 39번입니다. 더 크루세이더 십자군 카드고요. 자, 별자리, 양자리 공주 화성과 사성자리 공주 목성인데, 자, 목성은 질서와 믿음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측면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종교적인 공격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말 그대로 십자군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자,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이라는 말에 가로로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카드는 모순이에요. 모순인데 어떤 모순이냐? 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 판단과 뭔가 이런 신에 대한 믿음의 가치 판단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 중심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신에 대한 부분에 맹신에 가까운 상황인 거야. 말 그대로 뭐 어떠한 징조와 어떠한 상황이든 그건 신이 다 안배하신 거고 신이 다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모순이죠.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그대로 신이 직접 뭔가 기적처럼 신탁을 내려준 게 아니고 인간이 신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말 그대로 이걸 신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오히려 인간적인 가치 판단을 버려두고 신의 이름이란 뜻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죠. 자, 모순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옹호하는 확신에 가득 차서 설득하려는 맹신에 가까운 반대파를 증오하는.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볼까요? 매우 급진적인 종교 단체에서 자주 보이는 특성입니다. 꼭 종교 단체가 아니어도 매우 급진적으로 숭배를 하는 어떤 집단에선 매우 자주 보이는 특성이죠. 우리는 흔히 이걸 사이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이비 종교에 가입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뭐 그 사람의 집단의 우두머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설득하거나요. 그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반대하는 걸 매우 증오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 판단이 신이라는 이름, 혹은 종교라는 이름, 혹은 집단이라는 이름 하에 깔끔하게 무시되고 있는 거죠.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뒤로 미루고 상대를 제거하려는 마음뿐이며 이 과정에서 희생과 파괴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타인에게 희생과 파괴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걸 매우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분이 이제 아이에 대한 진로에 대한 미래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이거 현재 이 아이가 어떤 취미나 어떤 특기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이 어머니께서는 혹은 아버님께서는 알아보려고, 이 부모님께서 알아보려고 할까? 아니에요. 그 스스로의 맹신에 사로잡혀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자신만의 논지, 자신만의 믿음만을 가지고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너 이렇게 해야만 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라고 아주 맹신과 확신에 가득 차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는 굉장한 문제죠. 그러니까 피해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명도 안 되고 납득을 시키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신념은 의심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며 증명해내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신념을 가지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념은 의심하지 않는 게 신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해 봤었을 때 내가 증명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전파할 때는요, 넌 이런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라고 의심을 품으면 넌 지옥 갈 거야. 의심을 품으면 넌 잘못된 길을 갈 거야라고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은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면 자, 이미 말투는, 그러니까 논지는 똑같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전자의 말은 어때요? 굉장히 거부감이 들지 않았나요? 그리고 후자의 말은요? 약간 좀 설득이 되지 않았나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걸 타인에게 전파를 하기 위해선 의심하지 말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해 봤었을 때 본인이 그걸 증명할 수 있을 때 본인이 그걸 증명하고 본인이 그것에 공감하고 본인이 그것을 타인에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논지를 가진 다음에야 비로소 이것이 신념으로서 타인에게 교화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스스로 사고하며 맹목적인 공격은 자제하게 될 것이다. 신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 경우의 조언은 뭘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비난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론 화는 나겠지. 물론 화는 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공격할 필요는 없다. 왜냐? 우리는 그걸 흔히 급진적인 사이비적인 이론, 사이비즘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남들에게 정말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선 신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논증하면서 말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념과 믿음이 정말 타인에게도 동등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노력해 보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일례로 말씀드렸던 분에 대한 정답은 이걸 거예요. 혹시 어머님 혹은 아버님,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이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이 아이는 어떤 걸 원하고 있나요? 혹시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것이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답으로 나와버려요. 말 그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의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카드의 골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40번. 프리벤션. 자, 방해와 중단이 카드인데 이 카드 딱 보자마자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죠. 자, 투쟁과 공격성과 실현 고난. 자, 양자리 공주 화성과 염소자리 공주 토성의 조합입니다. 자, 내면의 심리, 노력에 비해 보람이 없는 무엇인가가 방해하고 있는 듯한 망신을 당하거나 권위가 실추된 듯한. 자,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자, 기사가 칼이 바위에 꽂혀 있습니다. 자, 기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칼 들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바위에 꽂혀 있어요. 바위에 꽂혀 있는데 이걸 뽑기 위해서 뭐 하고 있죠, 지금? 양손으로 잡고 있어요. 소드 가드라 그래서 칼 이렇게 양옆에 있는 걸 소드 가드라는데 소드 가드를 잡고 저렇게 발로 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낑낑대면서 뽑아내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건 남들이 봐봐. 웃기지 않을까요? 명색이 칼을 쓴다는 양반이 칼 하나도 못 뽑아서 저렇게 낑낑대는 꼴을 보면 되게 웃기지 않을까? 그래서 망신이고요. 그래서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무모하게 돌진한 중이다. 노력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가 등장한 사안에서는요.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근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낑낑댄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결국 지금 저 상황에서 칼이 빠지게 되면 저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100% 넘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자세도요 굉장히 꾸부정한 상태고요. 저 칼이 혹시라도 어쩌다 보니까 빠질 수는 있어. 근데 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는 100%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기만 하면 다행이겠지만 뒤에도 돌이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무모하게 돌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끄럽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방해와 중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이것을 어거지로 극복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 사건이나 이 상황에서 잠깐 한 걸음 떨어지라는 소리예요.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때리 기다려라. 여기서 답 나왔죠? 때리 기다리라. 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자, 이 경우에는 결국 이 사람은요. 굉장히 당장 해결되지도 않을 수 있는 문제를 정말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간단해지죠. 때려 기다려라.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길 기다려라. 말 그대로 엎드리라는 소리입니다. 엎드려서 지나가길 기다려라.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소리죠. 자, 결과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무모하게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게 된다. 필요할 때 쓰기에 집중하게 된다. 자, 이건 뭐냐면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소리입니다. 내 에너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절대 무한하지 않아요. 근데 특정한 것에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다른 것에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일을 굳이 무리하게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흔히 말하는 사회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사회에서 내가 무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타인들을 선동하거나 뭔가 타인들에게 지금의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라고 주창하고 있겠지만 자, 정작
정작 이 사람 해야 되는 건 뭐다? 내가 살기를 궁리해야 되는 거지. 사회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나갈 방법, 내가 해나가야 할 방법, 내가 할 일을 찾는, 그냥 개인이 할 일을 찾는 게 우선인데 이게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에 무리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1번. The spiritual troublemaker. 자, 영적 정신적인 문제인데, 자, 이 경우에 양자리 공주 화성과 물병자리 공주 천왕성의 만남입니다. 투쟁과 공격성, 파격과 괴이함의 조합인데요. 자, 내면의 심리를 보자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무당 혹은 귀신병을 앓고 있는 듯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속이려 드는 자.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그 환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각, 환시, 환청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결국 이 카드가 등장하는 경우는 둘 중 하나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소리인데, 왜 우리 흔히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은 뭐 엑소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 과거 유행을 했었을 때 뭐 흔히 이제 뭔가 귀신병에 들린 사람이라든지 혹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사실은 이제 많이 봤다기보다는 그런 걸 언급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의 상황이랑 이거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럼 이 카드가 나오면 뭔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대부분의 상황이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 카드는요, 굉장히 심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심적이든요, 일반적인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금치산자의 상태입니다.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문제점. 당신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를 세상에서 고립시키는 중이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떠한 의도에서 했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뭘까? 굉장히 이 사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쟤 미쳤나봐, 쟤 정신 나갔나봐, 라고 할 만한 행동들을 태연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남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거야. 파격은 굉장히,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줘야 괴이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투쟁과 공격성이 혹은 이제 내가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여기저기 남들에게 보여지면서 굉장히 타격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 보자면 더 이상 스스로를 기만하려 들지 말아라. 영혼의 세계는 엄연히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 왜 우리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조금 힘들거나 그러면 이제 점집을 찾아가겠죠. 자, 점집에 계신 분들이 안 그러신 분들도 매우 많고 좋으신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만 일부 점집에서는 너의 조상님들이 혹은 너의 일가 친척들이 혹은 뭐 너의 등 뒤에 붙어있는 영가가 너를 잘못되게 만들고 있다. 자, 이걸 띄워놓기 위해서는 구판을 벌려야 된다. 돈을 가져오거라.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령 이 사람들 말을 듣지 않더라도 이미 점집이든 어디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야. 아, 나는 잘못 없어. 뭔가 내가 귀신적인 뭔가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나 혹은 내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망상인 경우가 태반인데도 실제로 이것을 뭔가 귀신의 조화라고 한다라던가 뭔가 이런 정말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이런 악령들의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를 기만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의외로 그런 문제의 거의 대다수는요, 정신적인 착각이나 혼란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애써 부정하면서 뭔가 나는 멀쩡한데 내 안에 있는 뭔가 악령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나를 꼬드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적으로 영혼의 세계는 엄연히 현실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과라고 하잖아. 인과라고 하는데 인과는 현실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도 둘 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도 없고요. 결과 없는 원인도 없어요. 이게 명확해야만 있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런 인과가 맞아떨어서 생기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세상의 극히 일부라는 거지. 일부분인데 이걸 너무 과장해서 해석을 하거나 혹은 이걸 너무 확고하게 너무 단호하게 해석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의 괴이한 의식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된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려 하지 않게 된다. 자, 말 그대로죠. 스피리추얼 트러블 메이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혹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데, 자, 이 경우의 조언은 뭐냐?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마인드 자체가 정말 본인이 느끼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십니까? 선생님, 그런 영적인 세계는, 뭔가 영적이고 신비한 세계는 굳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돼야 돼요, 원래. 왜냐?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린 인간이고 엄연히 물질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과 합리는 뒀다 국 끓여 먹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예.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조우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뭔가 나는 굉장히 뭐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인데 내가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 있고 내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신비한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 객관적인 시선에서 봅시다. 그런 대단하신 존재가 인간의 몸에 있는데 그 사람의 현실이 좋을까? 안 좋아요. 태반이 안 좋더라고. 태반이 안 좋고요. 그거보다 오히려 이 사람의 현실 자체가 굉장히 파괴되는 경우가 더 많어. 그럼 말 그대로 웃기잖아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뭔가 정말 신적이고 영적인 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현실을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럼 이건 잘못된 거라는 소리예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어떤 논지가 올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은 그래요.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서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자를 사이비라고 부르고요. 후자를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 He absolute fool. 완전히 백치 상태를 뜻합니다. 자, 별자리는 양자리 공주 화성이고요. 물고기 자리 공주 해왕성입니다. 자, 투쟁과 공격성 영성과 혼란이고요. 자, 이 경우에 영성과 혼란이라기보단 영혼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자, 내면의 심리. 돈키호테, 심리적 망상을 앓고 있는 무기력하며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은 영웅이 되고 싶은 자신의 실패를 부정하고픈. 자, 이 경우에는요. 완전히 화성의 공격성이 탈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 해왕성은 본질을 흐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성과 혼란이기 때문에 혼란은 뭐죠? 내가 명확하게 뭔가가 안 보일 때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왕성은 본질을 가린다, 문제를 가린다, 무언가를 가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투쟁과 공격성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쓸 수가 없죠. 말 그대로 하얗게 탈색돼 버린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 에너지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나 지쳐있고 실패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도 구분할 수 없다. 자, 이 카드가 나온 문제점이 뭘까요? 번아웃 났단 소리야 그냥. 쉽게 설명하면 번아웃 났단 소리예요. 말 그대로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정말 이만큼 모든 걸 이룬 완벽한 사람인데 현실은 네 그것에 따라주지 못하죠. 현실은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내가 모든 걸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목표는 이만큼인데 현실이 맞춰주질 못하니 말 그대로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것에 닿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면서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패를 부정하고 싶죠. 왜냐? 내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난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비참해지잖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런 자신의 실패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기존의 여정은 끝을 고했고 이제 불필요한 경쟁과 싸움은 거절해야 한다. 새롭게 정립될 때까지 당신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자, 말 그대로 이겁니다. 본인이 정말 완벽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번아웃, 즉 탈색이 되고 완전히 타버렸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당장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이 사람은 쉬는 게 먼저예요. 쉬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었던 기존의 일들을 상당 부분 정리해야만 돼요. 왜냐면 이미 결과가 나온 문제거든, 이 경우에는. 자,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인 비유긴 합니다만은, 자, 이제 시험 결과를 알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 이 카드가 뽑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시험 결과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거랑 관련된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시험의 결과에서 합격 불합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시험을 칠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에요. 얜 더 이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험 더 이상 못 볼 거야. 왜냐면
본인이 이것에 너무 매달린 나머지 완전히 타버렸거든. 완전히 타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시험을 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이 사람은 시험을 포기할 겁니다. 왜냐? 더 이상 나갈 힘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존에까지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끝을 고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정립될 때까지 내가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찾기 전까지 이 사람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되고요. 이 경우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 사랑에 대한 이 재회에 대한 예를 들면 재회에 대한 우리 상담도 많이 받으니까 재회에 대한 흐름을 봤는데 재회에서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끝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끝났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더 헌신적으로 해줄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심적으로 너무 지쳤어. 재회를 바라긴 하는데 재회를 한다고 해서 더 행복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정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스스로 휴식을 하고 새롭게 다시 길을 찾을 때까지 쉬라는 겁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균형을 다시 잡게 된다. 망상과 고뇌로 인해 괴롭지 않게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목표는 높았고 나의 현실은 그것에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기력을 잃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조언은 뭘까요?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세웠던 너무나 가혹하고 높은 목표에서 벗어나세요. 본인이 세우려고 했던 목표는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애써 부정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더 이상 더 앞으로 나갈 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을 시간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을 때고요. 본인은 이제 이 일에 완전히 종결을 맺은 겁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화성과 관련된 9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알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1강 갈 때마다 한 장씩 줄어들고 있는 거 아세요? 왜일까요? 공통 분모가 사라져서 그래. 달과 태양이 사라졌고요. 자, 이제 달과 태양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태양과 화성이 사라졌죠. 그렇게 점점 중첩이 되고 이제 비슷해지는 논지들이 하나씩 빠지면 한 장씩 없어져요. 선생님 혹시 이거 중요한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통변을 하시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태양과 달이 마이너 아르카나 중에서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화성, 금성, 이제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는데 의외로 그때부터 카드 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카드 수가 많이 줄어들고 이건 무슨 말이다? 그만큼 사용되는 빈도가 많진 않을 거다. 즉 인간이 내면적인 상황, 외면적인 상황이 심볼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고 공격성에 대한 주제와 혹은 이제 현실화,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언급이 됩니다. 그런 것들로 가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 결국 내가 외면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 태양과 달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인지해도요. 사실 이런 카드들은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적인 문제만 명확하게 캐치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이해에는 일반적인 통변은 매끄럽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는 이쯤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